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에는 북서쪽으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낮아 쌀쌀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까지는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계절의 시계가 반대로 도는 것만 같았는데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아침까지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이 되면 12도에서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밤부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5도, 포항 16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까지는 동해 먼바다에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차츰 오르겠지만 밤부터는 흐려지기 시작해서 수요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은행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은행 직원뿐만 아니라 청탁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탁자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채용을 부탁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전 행장 지시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구속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으로부터 상당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박인규 전 행장이 지시한 지인 자녀의 합격을 위해 서류까지 조작해 합격시켰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한두 건이 아닌 거야, 이게 보니까. 지금 한 30여 건 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대부분 행장 관련이라고 보면 돼. 몇 년 더 묶으면. 박 전 행장의 처벌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청탁자 처리입니다. 지역의 유력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공무원, 정치인, 상공인까지 청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들 채용비리 청탁자들인 지역 인사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채용 청탁자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검찰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에 공개됐을 때 불러올 파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유야무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들 자녀 채용과 관련된 자료가 이미 폐기돼 특혜를 입증하기 힘들 거라고 밝혀온 검찰의 말은 처벌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채용 청탁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지역 사회 지도층이 아들, 딸과 친인척을 위해 채용 비리에 한통속이 된 사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후보가 오늘 확정 발표됩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 일반인 여론조사를 합친 최종 경선 결과를 각각 도당과 시당 사무실에서 발표합니다. 경북도지사 후보로는 김광림, 남유진, 박명재, 이철우 4명의 후보가 나섰고 대구시장 후보는 권영진, 김재수, 이재만, 이진훈 4명입니다. 봄철인 요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는 태아부터 청소년들에게는 어른들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아기를 가진 임산부는 특히 초미세먼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혈관을 돌아다니며 혈관을 막아 뇌졸중, 치매 같은 질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초미세먼지가 더 치명적입니다. 태반의 혈액 순환을 방해해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조직이나 장기 이런 게 발달이 좀 저해가 되죠. 그럼 그 결과가 사산이나 조산이나 저체중아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태아는 물론 성장하는 과정인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아이들도 아직 몸의 세포들이 다 자라는 데는 우리 한 15, 16세까지 보면 됩니다. 그 안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아주 어른들보다 훨씬 더 나쁘죠. 미세먼지를 100% 차단하는 방법은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급적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들이 감염 걱정 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 신생아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관리 사업은 교육받은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와 산후체조, 식생아 목욕이나 세탁 등 감염 예방과 건강관리를 돕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4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기준 12만 7천 원 이하 산모와 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과 결혼 이주, 미혼모 산모는 소득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저공해 차량은 전국 공항과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013년 5월 이후 차량만 혜택이 가능해 비수도권 운전자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장모 씨는 지난 2012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해 운행을 하다 얼마 전 저공해 차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 씨는 차량 제조사로부터 받은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갖고 차량 등록소를 찾았지만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2013년 이후 등록된 저공해 차량만 혜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012년 차를 사서 운행하다가 얼마 전에 제 차도 저공해 스티커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으러 왔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되는데 지방에서는 2013년 이후 차만 된다고 그래서 황당하네요. 같은 시기에 차를 샀더라도 수도권 주민은 혜택을 보고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지역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를 상대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관련 법만 따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3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공해 자동차 표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경북 도내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3,701대,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다른 저공해 차량까지 더해지면 많은 차량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경기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저공해 차량 100만 대의 불이익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 조사나 연구는 부족하다며 지진 빈도가 높은 경북 동해안에 방재연구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성에서 여름에 먹는 햅쌀 재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신품종 개발과 기계화 덕분인데 햅쌀 틈새 시장을 선점하고 벼를 2번 수확하는 이기작 재배가 가능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의 한 들판입니다. 이항기가 지나간 뒤로 파릇한 모가 줄지어 뿌리를 내립니다. 이곳에 심은 벼는 극조생종 품종입니다. 일반 논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빨리 모를 내고 석 달여 만인 7월 중순 여름철에 먹는 햅쌀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모작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도 크고 걱정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첫 시도하는 여름 햅쌀과 함께 이른 추석에도 햅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체계가 완성되면서 이곳 농협은 햅쌀 시장을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합한 품종을 찾고 재배 단지를 규모화, 기계화하는 데 5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생산과 마케팅에 더욱 줄여갈 계획입니다. 가을 수확철 쌀보다 가격이 높아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면서 지난해 경북의 조생종 햅쌀 재배 면적은 전체 쌀 재배 면적의 7%인 7,400여 헥타르로 확대됐습니다. 남도의 들판에서는 2기작을 넘어 3기작 재배까지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기에 출하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또 수확한 다음에 2기작으로 해서 사료작물, 여름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바로 이어서 동계작물로 해서 3기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신품종 개발과 농업 기계화를 등에 업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벼 재배 기술이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혁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 농업 분야 사업에 1조 6,9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 심의회를 열고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980억 원 늘어난 1조 6,900여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농업과 축산, 산림 3개 분야 가운데 농업 분야가 83개 사업에 1조 1,40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업별로는 직불제 사업에 2,200여억 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850여억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50억 원 등입니다. 여객선 엘도라도 침수 사고를 계기로 울릉 독도 항로 운항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설령 7년짜리 세배를 운행하겠다고 면허를 받은 뒤 오래된 노후 선박 3척을 잇따라 대체 선박으로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울릉도 남동쪽 22km 해상에서 대저해운 소속 여객선 엘도라도호 기관실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항 중 바다에 떠다니는 물체와 충돌해 선체가 갈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후화하고 관련 있죠. 알루미늄은 장기화되면 기름기가 빠지게 되면 부식이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만 부식이 됩니다. 정말 힘이 없지요. 그런데 사고 후 엘도라도 선사의 면허 취득 과정을 살펴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대저해운은 2015년 7월 7년 된 신조선 썬라이즈호를 운항한다며 울릉독도 노선 부종기 운항 면허를 받아놓고 이후 면허 반납 없이 설령이 3배가량인 노후 선박 3척을 잇따라 대체 선박으로 투입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항로에는 처음에 면허 받았던 배와 똑같은 비슷한 설령배를 이어주던가 최소한의 점수가 80점 이상 되는 배를 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노후 선박을 내줘가지고 계속 저런 식으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가날 항만성에서도 잘못된 거라요. 특히 대저해운이 2016년 9월부터 울릉 독도 항로에 대체 투입한 뉴 골드스타호는 2달간 빌린 선박인데 대체선 투입 가능 조건을 1년 이상 대여받은 선박으로 규정한 해운법을 적용하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대저해운이 선박 매입 계획을 제출했고 독도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 기간임을 감안해 예외 조항을 적용해 2달간 단기 용선을 허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노후 선박 대체 운항이 계속되고 있어 해운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주꾸미의 금어기를 신설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바다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에서 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에 알벤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에 비해 어획량이 25%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황리단길에 미술관이 들어섰습니다. 개관전으로 황남을 주제로 한 경주 작가들의 전시회를 지금 소개합니다. 황리단길 명소들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낯이 익은 거리가 개성 있는 붓질로 새롭게 탄생하고 같은 장소가 작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황남을 주제로 경주 작가들에게 공모한 작품들입니다.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주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황남에 대한 이미지를 독특한 시각으로 재현해서 그것들을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관람객들하고 공유함으로써 창밖으로 대릉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이곳은 동국대 의과대학을 정년 퇴임한 김정란 교수가 작업실 겸 마련한 갤러리입니다. 대학 시절을 보냈던 서울 북촌의 자취방이 한옥 갤러리가 됐고 그곳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인연이 아이디어가 됐습니다. 황리단길이 어느 날 갑자기 변모하고요.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먹거리,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해서 문화적인 콘텐츠도 조금 보탬이 되면 좋지 않을까. 황리단길 초입에 위치한 갤러리라는 비영리 미술관으로 배를 눌러 방문하거나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춘정 이근우의 서예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고 포스코 아트 컬렉션 특별전이 포스코 갤러리에서 왕릉 환타지 내 마음의 풍경 두 번째 전시가 경주 신원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 신라 선덕여왕의 행차를 재현한 선덕여왕 첨성대를 행차하다 행사가 이달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매주 일요일 정오와 오후 2시 두 차례 첨성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는 첨성대와 동부 사적지대를 활용해 신라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계림숲을 출발해 동부 사적지 일대를 순회합니다. 특히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신라의 복식과 무기 등을 선보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포항에서는 해안선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자전거길 종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자전거 종주대회가 포항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미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전역에서 모인 자전거 동호인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영일대 해수욕장을 출발합니다. 포항 내항 자전거길을 지나 송도 해수욕장과 형성강을 거쳐 경주 코앞까지 갔다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전체 거리는 약 38km로 자전거를 타며 산과 바다, 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거의 다 많이 오셨어요. 구미, 김천이 다 오셨는데 이 바다를 배경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포항과 경주, 상주 등 13개 경북 지역연맹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어른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빠 손을 잡고 자전거 종주에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포항에 와서 자전거를 타는 기분이 좋고요. 아빠랑 같이 와서 더 행복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좋은 마무리로 하루 끝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휴일을 맞아 미세먼지도 없이 화창한 날씨를 보여 자전거 타기에 더없이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아침에 날씨 좀 쌀쌀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따뜻해졌고 바람도 어제보다 덜 불고 날씨도 굉장히 좋고 오늘 멋집니다, 좌우지가. 제7회 낙동강 랠리 자전거 종주대회는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데 이어 포항에서는 이번에 처음 열렸습니다. 지진 때문에 침체된 지역이 활기를 되찾고 다 함께 희망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작년도 포항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활력과 즐거움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포항시는 앞으로 포항과 경주 간 자전거 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교육을 의무화한 가운데 경상북도 교육감 선거에 독도 교육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북교육감 안상섭 후보는 독도 교육지원청 설치와 독도사랑 학교 운영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임종식 후보는 독도교육지원센터 구축과 독도지킴이 동아리 운영 지원 확대 등을 내세웠습니다. 이경희 후보도 독도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고 독도 가족체험단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독도 교육이 경북교육감 선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달부터 석 달간 확인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 1,064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소득 재산 정보와 금융기관의 자료를 조회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울진군은 급여 변동과 자격 중지가 예상되고 특히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급한 모든 비용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울진군 왕피천 엑스포공원과 망향정 해맞이 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715m 케이블카가 이달에 착공돼 내년 초 개통됩니다. 울진군은 142억 원을 들여 상하부 정류장과 최대 높이 55m의 지주를 건설하고 일반 캐빈 10대와 투명 바닥 캐빈 5대를 프랑스로부터 도입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바다 풍광은 물론 왕피천 일대의 회기 연어와 조류도 관찰할 수 있어서 이달 말 착공 예정인 왕피천 대교와 함께 연간 3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울진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계절의 시계가 반대로 도는 것만 같았는데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아침까지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이 되면 12도에서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밤부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농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5도, 포항 16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까지는 동해 먼바다에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차츰 오르겠지만 밤부터는 흐려지기 시작해서 수요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